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7이요. 아, 오, 51이요? 50대 후반 젊으시고. 네. 네네. 아까 저희가 살펴본 사례 남성분과 네, 비슷할 것 비슷하신데 같은데.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네.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이 어깨 때문에 제가 네. 병원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아, 네네네. 무슨 프롤론지 무슨 이런 주사도 맞아보고 네. 네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 네. 큰 병원으로 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뭐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전근개 파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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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뭐 수술 아니면은 달리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 네. 뭐 양쪽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아이고. 뭐 이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일 때문에 지금 수술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파열의 정도가 우리가 이제 힘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뼈와 뼈 사이에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회전근개라는 그 힘줄이 어깨를 들어올 때 한 60도에서 90도까지 들어올 때 가장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 들어올 때가 통증이 많이 심하고 또 거꾸로 내릴 때도 또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딱 지나면 또 통증이 좀 덜하긴 한데 지금 이게 힘줄이라는 거는 고무줄처럼 말려 들어가는 성질이 강해서 이게 한번 찢어진 정도가 이게 이제 50% 이상 많이 파열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한 뭐 80%나 90% 이상 아예 끊어졌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주사나 약물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50%나 그 이내의 그 회전근개 부분 파열인 경우는 프롤로나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 볼 수는 있지만 혹시나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면은 아버님 같은 경우 우리 아무래도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그 수술을 잘한 데 가셔서 후유증 없이 이 회전근개는 또 한 번 수술했다고 낫는 게 아니라 잘못 수술하면 또 재파열되고 재파열돼서 또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병원을 가셔서 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양쪽을 또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다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3개월간의 이렇게 텀을 둬야 되기 때문에 첫 치료를 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아프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네.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안 아프고 네네. 잠잘 때 좀 아픈 거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무리하게 뭐 일을 좀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그 네. 다음날 좀 아픈 정도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게 끊어질 듯 말 듯 할 때가 가장 심하게 아프고요. 예. 아예 끊어져서 조금 아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나 끊어진 채로 아물어지면 조금 이제 이렇게 덜 아픈 시기가 옵니다. 병원에서는 70% 80%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70, 80%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파열된 지가 오래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아물어서 더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덜 아파질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질 않아서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일단은 요즘에는 그래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이게 어깨 수술하고 나서 뭐 한두 달 정도는 재활을 이게 한다고 하지만 재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보조기만 좀 차거나 힘쓰는 것만 좀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잘한 데서 가면 재활도 좀 빠를 거고 결과도 아주 좋을 테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내시경으로 해서 그 꼬매는 수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수술을 하는 게 일단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이. 네. 네. 우리 아버님 이제 현재 파열 상태를 봤을 때 더 이상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안 좋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 기간을 좀 단축하시려면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 정확한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74세예요. 네. 70대 중반 접어드셨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 네 목소리 너무 소녀 안녕하세요. 같으신데 네네.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양쪽 무릎이 네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양쪽 생방송 무릎이 네. 아 네네.
아픈데 오른쪽 무릎이 더 많이 아파요. 왼쪽에는 아. 걸을 때 아무 이상은 없는데 네. 무릎이 너무 갑자기 올 1월 달에 아파가지고 네네. 병원에를 갔어요. 네. 정형외과를.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관절염 4기라고 그래요. 아이고, 오. 네. 예,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네. 겁이 나갖고 또 동네 병원에 또 가봤어요. 네. 정형외과를. 네. 2번, 3번을 가봤는데 네. 세 번째 병원에서 다 거기는 3기라고 그러고 연골 주사 맞고 아, 좀 네. 운동을 좀 해봐서 조금 네. 던져봐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집도 지금 현재 5층이라 당장 수술을 해도 집에 와도 5층이니까 저희집에가 걸어 그래서 올라가셔야 되는 계단으로 또 상황이구나.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제가 집에서 한번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근육을 좀 네. 키워서 해갖고 해보려고. 좋습니다. 네네. 예, 수영장도 지금 한 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걷기를 어우, 너무 두 달째 잘하셨어요. 네. 네네 2달째 하고 있고요. 네네네. 처음에는 진짜 5번만 걸어도 아파서 못 걸었어요. 쩔뚝거리고. 네. 근데 지금은 뭐 한 2달 정도 됐는데 한 네. 200번 정도는 와. 걸어도 좀 야. 뻐근한 것만 있고 네.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어머니 너무 멋지세요. 네. 진짜 그래서 어머니. 진통제는 그냥 하루에 2번 먹으랬는데 한 번씩만 먹고 있는데 네. 네네네. 근데 아직 나이가 또 있으니까는 이게 언젠가는 음.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렇죠. 네네. 뭐 비수술 방법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있다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네네. 어머님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처럼 네. 이렇게 현명하게 관절염이 이제 악화되려고 1월 달에 좀 이렇게 네. 많이 뼈가 좀 이제 연골이 닳거나 갑자기 네네. 연골이 이제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덥석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현명하게 잘 그걸 넘기셔서 지금 네. 수영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근력을 이제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면 네네. 무릎에 가는 그 하중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수영이나 자전거나 뭐 걷기 운동을 좀 많이 권하는데 많이 네. 무리해서 하지 말고 이게 적당한 선에서 네. 꾸준하게 매일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너무 이걸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 더 첨부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재생 주사나 어머니가 통증을 좀 더 잘 이겨내고 또 이게 파괴되는 속도보다는 아무는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맞아가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노력하면은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또 빨리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요런 거를 이제 물론 큰 병원 무조건 수술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술을 안 하게끔 예방하고 관리하고 어머니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이제 옆에서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가랑 상의해서 내가 네.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또 앞으로 또 이게 우리가 문제가 이제 어머니가 제일 걱정된 건 앞으로 또 계속 참고 지내다가 인공관절 할까 봐 제일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인공관절 안 하게끔 예방하고 관리받고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밝은 목소리처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재활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을 배가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을 찾아보셔서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 어머님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아래쪽에 나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뒤에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좀 도움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주사 치료에 대한 얘기를 네. 해봤는데 네. 그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네. 주사 치료인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어떤 맞습니다. 종류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요즘엔 또 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3번이나 5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맞는 연골주사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히알론산이라는 연골주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네. 흔하게 많이 맞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연골주사는 말 그대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골에 그 히알론산이라는 연골 성분을 넣어서 이 약간 이제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되지는 않고 부드러운 완충 역할이나 코팅 하는 효과만 있어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해서 흔히들 뼈 주사 이게 이제
염증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맞으면 결과적으로는 관절염의 진행을 아주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어서 절대 남용해서 함부로 맞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을 억제시켜서 우리가 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신중하게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좀 더 PDRN, PN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명들의 주사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DNA, 세포의 DNA 성분을 핵 성분을 넣어서 우리가 이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또 주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밖에도 증식 주사라고 해서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내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사 치료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사 치료를 받는지 잘 알고 또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맞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통증을 잡아주면서 근본적인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릎이 네. 회복되는 건지 그 원리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증식 주사는 우리가 손상된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고농도의 포도당을 넣게 되는데요. 이 손상된 조직에 고농도의 포도당이 이게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 주사 맞고 나서 2, 3일 됐는데 너무 뻐근하고 더 아파요라고 하시는 가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됐다가 낫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일주일 되니까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이게 재배열 시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인대가 손상된 조직이 빨리 아물면서 세포가 차오르면서 이 인대가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재생을 유도해서 근본적으로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주사요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주사 치료 중에 증식 주사 치료는 통증을 잡아주면서도 근본적인 재생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밖의 특징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은 모두 다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고 관절염이든 아까 아버님이 살짝 상담하셨던 회장근개 파열 같은 힘줄 파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염증 이런 여러 관절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절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힘줄이 뭐 때문에 손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서 아파요 그러면 아무데나 주사를 맞고 나오면 효과가 별로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요.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놓지 않으면 또 고농도의 양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이 병원에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는데 또 새로운 병원을 갔더니 여기는 정말 치료 효과가 꽤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맞는 술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 많은 쪽에서 맞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관절에 가능하고요. 당일날 바로 또 근본적으로 재생을 시켜서 조직 재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주사를 맞으면 좋은지 또 그 간격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증식 주사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증기와 그다음에 증식이 단계가 지나서 재배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매일마다 계속 맞으면은 이 단계가 오기도 전에 또 염증만 생겨서 네. 계속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걸 한번 맞고 좀 기다렸다가 보통 한 4주 정도에서의 간격을 두고 하는데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해서 좀 기다렸다가 또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또 이게 누적이 되면서 점점점 도와진다는 느낌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난 빨리 좋아지고 싶어 해서 연달아 막 맞으시는 것보다는 네. 그 4주의 간격을 두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증식 주사 받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이신데 사실 무릎이 아프면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맞습니다. 삶의 질이 네. 굉장히 떨어지시는데 이분도 이제 서 있어도 아픈 정도로 아프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거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좀 심해서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있어서 찌릿한 통증 때문에 이게 무슨 관절염이 왔나 하면서 걱정돼가지고 동네 의원에서 연골살을 맞았는데 연골살을 맞아도 그때뿐이고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물이 차고 붓고 아파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를 한 지금 4차례 정도 시행을 했고요. 4차례 시행 받고 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퇴활자 쪽에 염증과 함께 연골에 깊은 손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서 이게 잘 아물어져서 오른쪽 MRI 사진을 보면 비교적 잘 메꿔져가지고 주사 4회 만에 아주 시큰거리는 증상도 없이 지금은 현재는 또 계단도 아주 잘 다니고
좋은 사례를 얻었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증식주사는 어깨 증식주사를 받아보신 사례를 좀 만나볼 텐데요. 60대 어머니시인데 아까 저희가 전화 연결했던 시청자분들의 중에 회전근개 맞습니다. 손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힘줄이 파열돼서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병원이 힘줄이 파열됐다고 하면 무조건 수술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뼈가 자라서 뼈를 충돌시키고 그러니까 뼈를 깎고 뭐 힘줄을 꼬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수술 두려워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나이도 아직 60대 초반이시고 어깨의 힘줄 상태를 자세히 봤더니 다행히도 완전한 파열이 아니라 한 50%에서 한 60% 이내에 심한 파열이 아닌 완전 파열이 아니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주사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았고요. 한 5번 정도 시행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오른쪽 MRI 사진처럼 힘줄이 아주 진한 검은색으로 원래대로 잘 재생이 되고 단단해져가지고 현재로서는 뭐 수술 안 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잘 치유돼서 나은 좋은 케이스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 수술 이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통증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는데요. 내 어깨에서 또 내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